당신이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은 글로벌 코인 동향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간밤에 있었던 다양한 외신 뉴스들과 함께 또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다양한 분석들 함께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강호 대표님 한번 모셔볼게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들 준비를 했었는데요. 간밤에 NFT 뉴욕에서 NFT 컨퍼런스가 일어났는데 이 패션 업계에 관한 좀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에 관해서 조금 먼저 저희가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대표님 어떤 소식들이죠? 네, 지난주 NFT 뉴욕이 네. 상당히 성공리에 마쳤는데요. 그중에서 패션과 관련된 NFT가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좀 얻었고 네. 그리고 많은 패션 업체들이 NFT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많은 토론이 일어났는데 그중에 대다수는 NFT 프로젝트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는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 즉 하우투에 대한 얘기가 좀 많았었고요. 그리고 이 디지털 패션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 주요 이슈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상호 운용성, 또 하나는 유용성인데 상호 운용성은 예를 들면 A라는 그 메타버스에서 패션 아이템을 내가 만들어 놨는데 다른 메타버스에서 그 아이템을 또 쓸 수 있느냐. 지금은 그게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네. 샌드박스에서 만든 거를 또 디센트럴랜드에서 쓰기 어려운 것처럼. 그런데 향후에는 아마 이런 상호 운용성을 생각을 하는 NFT가 나오지 않을까를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좀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브랜드가 가상 세계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게 호환이 되게끔 하는 그런 내용들로 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괜찮나요? 네,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나만의 저번에 브랜드. 네.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폴카닷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파라체인이 마치 하나의 건물과 같이 이루어져 있고 그 건물에 새 들어 사는 사람들끼리 그걸 이제 호환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A라는 층에 사는 아칼라가 네. 이쪽에 문빔에서 쓰는 NFT가 동일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 네트워크 문제도 같이 따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패션 업계에서도 사실 NFT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늘 다뤄드렸었지만 마케팅적으로도 사실 NFT는 너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현재 NFT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암호화폐 시세와는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조금 더 확대되어 가고 커져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패션 산업들 NFT에는 또 어떻게 적용이 되면 가장 좋은 모습일지 좀 추가적인 이야기들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명품 브랜드들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 명품 브랜드들이 NFT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찌 같은 경우에는 슈퍼플라스틱이라는 회사와 같이 콜라보를 해서 구찌몬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실제 NFT를 몇 개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슈퍼레어에 좀 합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슈퍼레어라는 거래소와 함께 여러 가지 콜라보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버버리는 지난주에 NFT 기반 게임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루이비통은 NFT에 관련된 4건의 상표를 출원을 했고요. 아디다스는 영국 팀인 이제 와그미 유나이티드와 제휴를 해서 웹3 스포츠에 대한 탐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알고 계시는 이런 명품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NFT 시장에 진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구찌, 버버리, 루이비통, 아디다스 누구나 잘 아는 그런 브랜드들도 NFT 시장에 이미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 패션 업계에는 어떤 큰 브랜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표님. 네. 그 개인 브랜드라든지 나만의 독창적인 의상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충분히 NFT 시장에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샌드박스도 그렇고 디센트럴랜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있는 여러 메타버스에서 사용자들이 자신만의 의상을 만들 수 있는 툴을 제공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의상을 만들고 팔아서 지금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엄청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 NFT를 발행해서 그 NFT를 소비자에게 팔고, 예를 들면 우리가
패션 디자인 전문가지만 실제 네. 패브릭을 이제 만들어 보지 않은 사람들, 또 만들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NFT나 메타버스 내에서 본인의 그런 디자인을 발행을 해서 판매를 하면 어떻게 보면은 뭐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한테는 좀 더 열린 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패션에 관한 NFT 뉴욕 컨퍼런스에서 하우투에 관해서 계속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진전 상황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까요? 네. 그러면은 누가 성공할까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저희가 또 뭐 다음 주 금요일 날에 뭐 네. 나폴레옹이라는 뮤지컬 NFT를 발행을 하는데 뮤지컬을 볼 사람과 NFT를 살 사람이 과연 동일하냐 그런 얘기를 많이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LVMH는 태그 호이와 협업해서 그런 접점을 찾고 있어요. 즉 고객과 웹3 사용자의 접점을 찾는 사람들이 성공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정말 맞는 게 이 NFT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가상에 있는 어떤 것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구매자가 원하는 니즈와 또 이런 NFT 시장에서 원하는 니즈가 좀 맞았을 때 그 파급력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지금 다양한 NFT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예전에 머라이어 캐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어떤 창구를 만들었던 것처럼 실제 이 패션 브랜드들도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원하는 구매자와 또 NFT 시장에서 원하는 구매자가 함께 맞물려진다면 더 그 파급력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여기서 한 가지 쟁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하락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프로젝트에 주목을 해야 네. 되는지 보통 이제 비전과 명확한 로드맵이 있는 회사가 있고 과대 광고를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하락장일수록 과대 광고를 했었던 회사들의 코인 가격이라든지 뭐 NFT 가격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락장이라고 좀 뭐 포기하거나 관심을 뭐 떠나보내지 않고 맞아요. 네. 여기에서 어떤 회사가 미래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떤 회사가 로드맵을 탄탄하게 실행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님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에게는 좀 정보의 싸움일 수 있잖아요. 사실 그 정보를 접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대표님처럼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늘 이렇게 정보를 계속 제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양한 네. 질 좋은 정보들을 좀 제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이야기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두 번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들려주실 이슈는 어떤 이슈들일까요? 네, 폴카닷이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발표했다는 얘기인데요. 그 폴카닷 하면 게빈 우드라는 그 파운더가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죠. 네, 맞아요. 영국 출신이기도 하고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에이다도 그렇고 폴카닷도 그렇고 이더리움을 개발할 때 함께 참여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상당히 우수한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원래 암호화폐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암호화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크립토 펑크라고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폴카닷이 블록체인에서 몇 명 위임된 사람들만이 의사결정에 많은 지분으로 참여할 수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포괄적이고 분산적으로 좀 열어놓겠다. 그래서 거버넌스 버전 2.0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폴카닷에서 거버넌스 버전 2.0을 발표를 한 이슈가 또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거버넌스 모델을 발표함으로써 조금 더 이런 의사결정권에 대해서 확장이 된다면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좀 끼칠 수 있을까요? 네, 블록체인이 지금 뭐 여러 기업들에서 많이 참여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이 분산된 의사결정, 즉 네. 다오를 만드는 게 네. 목적이었죠. 네. 그래서 이더리움이 출시했을 때도 이더리움 다오를 만들었는데 그때 프로그램의 오류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과 이더리움으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폴카닷도 블록체인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분산된 가버넌스를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의 본래의 의미들에 조금 더 다가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다오라고 해서 이 분산된 어떤 의사결정권이라든지 네트워킹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블록체인에서 추구를 하는데 이 폴카닷에서 이렇게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출시를 했다라는 거는 이 폴카닷이 처음부터 추구했었던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암호학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그 본질적으로 다가갔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조금 와닿지가 않아요, 대표님. 예시를 조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면은 저희가 뭐 ERC 어쩌고 저쩌고 뭐 ERC 7일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네. 하잖아요. 1155다. 그것은 말 그대로 제한을 한 거예요. 제한의 범위거든요. 이 폴카닷도 이런 제한하는 것들을 좀 더 많이 만들기 위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 제한의 뭐 중요성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중요성은 오리진과 트랙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리진 중에 가장 중요한 제한을 루트 오리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폴카닷에서는. 근데 루트 오리진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안을 하면 쓰레기가 생기잖아요. 네. 쓸데없는 제안들이 많이 올라올 네,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쓰레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제안을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보증금, 비용을 받는 방식으로 제안을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오리진에 가까울수록 좀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낮은 제안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안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즉 다오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기업이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으면 그 기업이 망하는 경우에는 아예 그 프로젝트에 투자한 사람들이 이번에 루나 사태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루나 사태를 좀 방지하기 위한 부분도 이렇게 다오 형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정말 또 제안을 한다라는 의미로 봤을 때는 이 제안을 할 때 조금 더 엄격하게 가장 또 상위권에 있는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을 루트 오리진이다라고 해서 루트 오리진에 해당하는 제안은 조금 더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제안이 될 테고 또 그 제안을 하는 사람들은 일정 부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또 그런 비용들을 또 받을 수 있는 또 그러한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실생활, 다양한 투표에 만약에 활용이 되게 된다면 정말 유용할 것 같다. 개인적으로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대표님께서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지금 뭐 NFT가 예술이랑 그 유틸리티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한때는 뭐 기부 그리고 뭐 네. 투표 2018년 그쯤에 이제 미스 코리아 선발에서도 그 블록체인이 네. 사용이 됐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의사결정에서도 이 블록체인이 많이 사용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폴카닷에 적용하기 전에 카나리아 네트워크인 쿠사마에 조만간 시행을 하고 쿠사마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폴카닷까지 시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오늘 이슈 중에 이러한 투표성, 제안에 관한 또 그러한 이야기들, 다뤄보기 힘든 이야기들까지 글로벌 뉴스로 전해주셨고요. 시간 관계상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시 재탄생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대표님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솔시 하면은 생각나는 코인이 있죠. 네, 네. 솔. 그죠, 솔라나. 네. 그 6월 30일 날 올 아트에서 NFT 제작자와 수집가에게 좀 더 편한, 접근하기 쉬운 마켓플레이스를 다시 만들겠다. 원래 솔시라는 마켓플레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2021년 7월에 솔라나트가 생겼고 한 달 뒤인 8월에 솔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이더리움 NFT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세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환경에 좀 악영향을 미치죠. 그쵸. 좀 전에 말씀하실 때도 네. 나왔잖아요. 채굴자들. 네, 맞아요. 네. 그 채굴, 전력량 소비. 그렇죠. 네, ESG 네. 문제가 있었죠. 그 두 번째는 낮은 거래 속도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높은 거래 수수료였습니다. 비용, 네. 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솔라나 NFT가 많이 출시가 됐고 그것 때문에 솔라나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올랐었었죠. 네. 지금은 많이 떨어졌는데요. 예.
그랬고 또 이제 경쟁자들이 많이 탄생을 했습니다. 뭐 매직 에덴이라든지 뭐 솔라나트 그리고 디지털 아이 등이 많이 탄생했지만 아직까지도 솔씨가 현재 한 8만 명 정도가 거래하는 뭐 우수한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추가 기능을 접목하면서 사용자들이나 여기 크리에이터들에게 좀 더 친환경적인 그러니까 그들의 친한 좀 거래소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솔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솔라나에서 또 파생되어진 건데 사실 이 블록체인 시장에서 환경 문제는 좀 늘 대두가 됐었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로까지도 거론이 됐었는데 그러한 단점들을 최소화시켜서 이 친환경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뭐 NFT 시장을 좀 만들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솔씨가 다시 한번 재탄생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NFT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어떤 요인들을 조금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대표님? 네, 그 NFT가 지금 이제 하락됐기 때문에 상승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네. NFT 이제 가격에만 어떻게 보면 뭐 신경을 많이 썼죠. 투자적으로. 네, 이제 하락했을 때는 그 주변에 거버넌스랑 뭐 기반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NFT를 거래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가 진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진화를 한다면 어떻게 진화하겠어요? 그냥 개인이 쉽게 거래할 수 있는 당근마켓이나 그런 중고나라 이런 식으로 진화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네. 식으로도 이제 네. 진화가 되겠지만 쇼핑몰 형태로 진화가 그쵸. 될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쇼핑몰에 얼마나 더 가까워지느냐가 얼마나 진화되느냐의 척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새로운 기능들을 본다면 여러 NFT에 대해서 이제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수수료도 기존에는 2.5%가 일반적인데 오픈시는 2.5%를 받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2%에서 0%까지 0%를 받기 위해서는 ART라는 그런 공급. 토큰을 스테이킹을 하면 토큰 네, 스테이킹. 0% 수수료로 거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들어가 보면은 그 NFT 위에 그 느낌표 표시가 있어요. 거기를 마우스에 클릭하면 그 NFT의 속성 값이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픈시는 이제 클릭하면 왼쪽에 속성 값이 뜨는데 거기는 클릭하지 않아도 네. 마우스만 대도 속성 값이 뜨는 것을 볼 수가 디테일하게 있고요. 보셨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장바구니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NFT를 내가 구매할 것을 장바구니에 넣었다가 한꺼번에 결제를 하는 그런 기능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솔씨의 장점들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쇼핑몰처럼 우리가 일반 쇼핑몰처럼 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 입찰이라는 기능들도 있고요. 수수료가 오픈시에 비해서 좀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는 거. 0%의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토큰을 또 스테이킹해야 하지만은 그래도 이 수수료 부분들 좀 시원하게 해결된 부분들이 보이고요. 장바구니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NFT 마켓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힘든 만큼 이 NFT 시장에서는 오히려 되려 옥석 가리기와 같이 정말 실체가 있는 프로젝트들만 살아남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지금의 이 시장에서도 이 시기에서도 NFT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부분들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과 함께 글로벌 코인 동향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정말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패션 산업에 관한 이야기부터 솔씨에 관한 이슈들까지도 저희가 함께 다뤄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 대표님과 또 좋은 이야기들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